자, 이제 2단원 첫 번째 나온 이제 물질의 상태 중에서 액체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분자 간 상호작용. 보통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힘을 얘기를 해줍니다. 힘.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뭐 인력과 반발력을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보면 분자 간 상호작용과 물질의 상태, 즉 물질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크게 기체 상태 G, 그 다음에는 액체 상태 L, 그 다음에는 고체 상태 S로 존재를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세 가지가 있고, 자, 이게 이제 단위 부피예요. 같은 부피, 정육면체 형태로 나온 게 같은 부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기체는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대단히 적죠. 그래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서 분자 간 상호작용, 보통은 인력이 거의 작용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액체. 그래서 기체의 온도를 낮추거나 압력을 높이면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작용하면서 액체 상태로 변한다. 그러니까 기체 상태에서 쭉 압력을 높이든지 아니면은 온도를 낮춰줘 버리면 기체 입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충분히 너무 질량이 작기는 하나 충분히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인력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상호작용 인력이 강해지면서 액체 상태로 변해요. 그러니까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첫 번째가 뭐가 있겠습니까? 압력 증가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도 감소, 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고체가 하면은 고체에서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제일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 사이 거리가 더 가까워져서 분자 간 상호작용이 더 강해지면 고체 상태로 변해요. 그래서 보통은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를 어떻게 해주거나 낮춰주거나 통상적으로는 압력을 증가를 시켜주게 되면은 입자 사이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상호작용이 강해지면서 고체의 상태 변화인 응고, 액화,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게 쌍극자, 쌍극자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쌍극자라고 하는 건 우리 화학에서 했었었는데, 분자 내에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 보통 쌍극자가 발생을 하려면 우리는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른 원자 간에 뭘 했었을 때 공유 결합을 했었을 때 우리 전하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H하고 F하고 플로린하고 수소하고 플로린하고 결합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했었을 때 전기 음성도가 플로린이 크니까 전자쌍이 이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플로린 쪽이 음전하를 띠고 수소 쪽은 양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때 이쪽으로 치우친 만큼 이쪽이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의 전하량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부분적인 음전하가 띄는 쪽, 양전하가 띄는 쪽, 음전하는 보통은 다 뭐예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음전하를 띠게 돼요. 그래서 쌍극자가 되면은 결국에는 분자 안에서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쌍극자를 띠는 분자는 보통 쌍극자를 띠는 분자는 이 안에서 쌍극자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 상쇄가 안 됐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극성 분자라고 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쌍극자 힘 또는 다른 말로 극성 분자 간 인력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극성 분자 간 인력은 서로 가까워질 때 이웃한 분자의 쌍극자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해서 쌍극자 힘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 저 전기 음성도 할 때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무극성 분자가 극성 분자보다는 뭐가 더 세다,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더 높다. 그 이유는 분자 간 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높다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쌍극자 힘과 끓는 점을 보게 되면은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쌍극자 모멘트는 이 둘의 전하량의 차이와 그 다음에 결합 길이의 곱까지 곱해준 뭐에 해당이 됐었어요? 벡터 값에 해당이 됐었죠. 그렇죠? 전하량 곱하기 결합 길이까지 한 벡터 값. 그래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결국에는 극성이 강할수록 쌍극자 힘이 크고 따라서 분자 간 인력이 세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어떻게 됩니까?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46, 44, 41로 비슷한데 쌍극자 모멘트는 아래께 제일 크죠. 그러니까 끓는 점이 제일 높죠. 오히려 분자량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쌍극자 모멘트에 의해서 끓는 점이 저렇게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우리 이제 분산력이라고 하는 힘을 한번 봅시다. 분산력 또는 뭐라고 하냐면 무극성 분자 간 인력 또는 이제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할 수 있는 인력이 바로 분산력이에요. 그러니까 분산력을 무극성 분자 간 인력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 극성 분자도 분산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력 플러스 앞에서 얘기했던 쌍극자 간 힘이 극성 분자는 두 가지가 있는 거고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무극성 분자 간 인력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안 돼요. 자, 분산력은 분자 내 전자의 분포가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형성되는 순간 쌍극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무극성 분자는 요 안에 전자 분포가 고르게 돼 있다란 말이에요. 다 속박 전자들이고, 근데 이 전자가 안에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움직이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한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느 순간 전자가 한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상황이 되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 이 마이너스에 의해서 이쪽에서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던 전자가 밀려서 이쪽이 마이너스, 그럼 이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전기 유도처럼 그 대전된 물체를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가져가 되면은 안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자가 끌어당겨진 쪽, 전자가 이동한 쪽이 마이너스, 전자를 이동해서 온 쪽이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분자 내에서 전자가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전자가 한쪽으로 몰리면 이 전자 때문에 여기 있던 전자가 반대편으로 밀려서 가까운 쪽은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 전환을 띠게 되니까 약간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순간 쌍극자 또는 뭐라고 하냐면 유도 쌍극자라고 얘기를 해요. 순간 쌍극자 또는 유도 쌍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원래 띄는 게 아니라, 원래는 무극성이지만 전자 배치의 불균형 때문에, 분포의 불균형 때문에 순간적으로 뭘 띈다? 쌍극자를 띄게 되고, 이 쌍극자 때문에 옆에 원래 정상적으로 있던 고르게 분포하던 애도 전하 분포가 깨지면서 쌍극자를 띄게 된다. 그래서 순간 쌍극자 또는 유도 쌍극자라고 얘기를 하고, 얘도 약하지만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에 작용을 하고, 이렇게 유도 쌍극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분자 간 인력을 뭐라고 불러준다? 분산력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러니까 모든 화학 결합은 대부분 다 저런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분산력하고 끓는 점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크면은 클수록 분산력이 크고, 분산력이 크니까 분자 간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자량이 크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분자를 구성을 하는 원자의 개수가 많던지 아니면 무거운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되면은 분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수 자체가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한쪽으로 편향돼서 치우치는 편극 현상, 이렇게 전자가 치우쳐서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유도 쌍극자를 만드는 현상을 편극이라고 하는데, 이 편극 현상이 더 전자가 많을수록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무극성 분자들은 이렇게 분산력만 작용을 하고, 무극성 분자들은 이렇게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분산력이 커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케인족 무극성 분자들은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끓는 점도 같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분산력의 영향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분자의 모양하고 분산력을 보게 되면은,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둥근 모양의 분자보다는, 또는 길고 넓적한 모양의 분자가 이웃한 분자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직선 형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냐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산력이 세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극성이 무극성보다는 어떻게 돼요? 쌍극자 간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세고, 분산력 플러스. 그 다음에 만약에 분자량도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두 개는 분자 구조가 서로 다른 경우 직선형에 가까운 게 분자량이 더 크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분자식도 같고 분자식이 같은데 구조식이 다른 경우에는 뭐라 불러주냐면 이성질체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화학과 우리생활에서 탄소화합물 할 때 그때 배우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뷰테인이라고 하는 C4 H10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H10이라고 하는 이 분자는 실제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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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섯, 여기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뷰테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긴 게 있냐면은 C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옆에 가지가 하나 달려버린 게 이런 형태가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탄소는 4개고 수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자식도 둘 다 뷰텐이고 화학적 성질도 똑같은데 약간 성질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두 개는 분자량이 완전 똑같지만은 1번하고 2번 이 둘 중에 누가 더 끓는 점이 더 높냐면, 분산력이 더 크냐면은 얘가 더 커요. 즉 이렇게 직선형에 가까울수록 이게 가지가 달려서 이렇게 형태가 구에 가까운 모양이 될수록 분자끼리 서로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직선에 가까울수록 분산력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소결합 봅시다. 수소결합은 분자끼리 결합하는 인력 중에서 가장 강한 결합이 바로 수소결합에 해당이 돼요. 자, 얘는 분자 간 인력 중에 가장 강한 결합이에요. 즉, 수소결합은 질소, 산소, 플로린 원자가 결합한 수소 원자와 이웃한 분자의 질소, 산소, 플로린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질소, 산소,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큰 3대장이죠.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원자에 해당이 되고, 이 질소, 산소, 플로린으로 되어 있는 이 원자들의 수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암모니아라든가 물, 플로린이나 수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물을 보자. 물을 보면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크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수소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또 다른 물 분자가 이렇게 이렇게 와 있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요 수소를 매개체로 해서 얘가 전기 음성도가 아주 크다 보니까 이 수소와 다른 분자에 있는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가 수소를 매개체로 이렇게 물 분자가 결합을 할 때 요 수소를 중간에 두고 하는 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수소를 두고 다른 거에 있는 질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경우, 플로린과 수소 같은 경우에도 HF는 반대편에 예를 들어서 FH 이렇게 결합해 있으면은 이렇게 서로 요거를 매개체로 해서 플로린하고 플로린이 가운데 있는 수소를 매개체로 해서 수소결합, 공결합, 수소결합, 공결합 이런 식으로 수소를 매개체로 해서 결합을 하는 분자 간 인력을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질소하고 산소하고 플로린을 포함한 수소 화합물 또는 에탄올과 같은 알코올류, 그러니까 알코올류는 이거 말고도 CH3OH라고 하는 메탄올 같은 경우에도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데, 더 정확하게는 여기 뒤에 작용하고 있는 이 붙는 작용기가 있어요. 이 OH라고 하는 작용기가 뭘 하게 되는 거냐면은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OH라고 하는 게 하이드록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드록시기.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하냐면 아세트산 같은 CH3COOH와 같은 이 아세트산, 이것도 수소 결합이 가능해요. 이 아세트산에 보면은 뒤에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C 하나 둘 셋 수소, 탄소, OH 이렇게 생겼는데, 이 뒤에 붙어 있는 요 COOH라고 하는 작용, 요거는 여러분들 아미노산 할 때 했었잖아요. 이 COOH라고 하는 작용기 카복실기라고 하는데, 요 작용기가 바로 수소 결합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는 알코올류, 그 다음에는 이렇게 카르복시기를 갖고 있는 카르복시 산유도 뭐가 가능하다? 수소 결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여러분들 지금 방금 언급했지만 이 단백질의 결합인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기끼리도 수소 결합이 가능해요.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아민기에 있는 수소와 옆에 카복실기에 있는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이제 아미노산이 여기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쪽으로는 COOH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쪽으로는 여기 R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 다시 NH2 이렇게 붙어 있어서 카복실기하고 아민기하고 결합한 이 부분이 펩타이드 결합기에 해당이 되는데, 얘랑 이 반대편에 있는 펩타이드 결합기 OH, 이쪽은 누가 있겠어? NC가 있겠죠. 이렇게가 바로 수소 결합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기끼리 서로 수소 결합이 가능해서 저것 때문에 단백질의 특정한 입체 구조를 나타내 주게 돼서 저런 것도 알고 계시면 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세트개 써, 세트개. 이거 말고 수소 결합을 하는 게 뭐가 있나 알아보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카복실기도 하고, 하이드록실기도 하고, 요러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여러분들 세트개 쓰세요. 네, 자, 탐구 보고서 같은 걸로. 자, 그러면 물과 플로리나 수소의 수소 결합을 보게 되면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 물 분자가 옆에 있는 수소 분자, 옆에 있는 물 분자에 수소를 매개체로 얘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아주 강하게 잡아당기는 이런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얘를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수소 결합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따라서 물 분자 한 개는 최대 물 분자 몇 개랑 4개랑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할 수 있어요. 약간 정사면체 구조 마냥 생겼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분자 4개가 결합을 해서 수소 결합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로리나 수소는 플로리나 수소 한 개는 이오탄 플로리나 수소 2개랑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이 옆에 있는 거는 또 붙고 또 이 옆에 있는 거는 또 붙고 하면서 무한 붙겠지만, 하나당 보면 2개랑 하나당 보면은 4개랑, 그러니까 얘는 이 상태에서 또 보면 또 얘가 또 몇 개 붙어? 4개 붙지, 또 4개 붙지, 또 4개 붙지, 4개 붙지. 그러면 나중에 얘가 이렇게 육각형 고리 모양으로 얘가 따닥따닥 붙을 수 있어요. 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수소 결합하고 끓는 점을 보게 되면은, 수소 결합은 당연히 분자 간 인력 중에 가장 인력이 큰 결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소 결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극성 분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애들은 일단은 수소 결합을 하는 분자는, 무극성 분자는 아예 불가능하고, 일단은 수소 결합을 하는 분자는 무조건 일단 조건이 뭐다? 극성 분자여야 가능해요. 네. 네, 극성 분자여야 하고, 그 다음에 극성 분자 중에서도 얘가 수소 결합을 하는 분자가 몇 개가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 물질은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극성 물질에 비해서도 끓는 점이 높아요. 당연히 무극성 분자에 비해서는 높은 거는 당연하고,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극성 물질에 비해서도 끓는 점이 높아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쌍극자 간 인력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인력에 해당이 되고, 우리는 요거를 어디서 배웠었냐면은 이 DNA에서 이중 나선 구조에서 염기하고 염기, 그러니까 A하고 T,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결합을 할 때 이렇게 세 결합, 두 결합으로 해주는데, 이 결합이 바로 수소 결합으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염기의 작용기끼리 서로 수소 결합으로 결합을 하는데, 수소 결합 2개, 수소 결합 3개, 이런 식으로 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 간 상호작용과 끓는 점, 그러니까 분자 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분자 간 인력과 끓는 점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전체 분자 간의 작용을 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끓는 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높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대체로 수소 결합력은 쌍극자 힘보다 강하고, 쌍극자 힘은 분산력보다는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물은 분산력도 작용을 하고, 쌍극자 간 인력도 작용을 하고, 수소 결합력도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분산력하고 쌍극자 간 인력,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분산력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는 작용하는 힘이 하나, 극성 분자는 2개, 수소 결합 가능한 분자는 3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소 결합 물질의 끓는 점이 분산력도 작용을 하고, 쌍극자 간 인력, 극성 분자 인력보다 크고, 그 다음에 분산력만 존재하는 물질보다는 극성 분자 간 인력이 더 크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니까 일단은 얘가 뭔가 분자량이 비슷한데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렇게 분자량이 비슷한 16, 17, 그 다음에는 뭐 얘가 얼마냐? 18 이렇게 됐었을 때, 자, 물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얘도 얘네들보다 높은 이유는, 특히나 이 얘보다 이 셋 다 뭐예요?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높은 것도 있지만, 이 셋 다 수소 결합이 가능한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분자 간 인력이 어떻게 돼서 커져서 훨씬 더 크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나머지 이렇게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분산력에 비례해서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끓는 점이 더 커지는 거를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봅시다.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이 XOX예요. 자, XOX.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는 분자 간 힘이 큽니다. 그죠?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수소 결합은 쌍극자 힘보다 더 커요. 알겠죠? 네, 크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자, 14족 원소의 수소 화합물은 자, 중심 원자의 주기가 증가할수록 뭐가 커져요? 예,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산력이 커지죠. 그러니까 CH4, SiH4 이렇게 생겨 있는 예, 무극성 분자고 예, 얘들은 분산력이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고 분자량이 비슷한 황화수소랑 그 다음에는 SiH4의 경우에는 뭐가 작용을 하는 쌍극자 힘이 작용을 하는 예, 황화수소가 뭐만 분산력만 작용을 하는 사산화 규소보다는 끓는 점이 높아요. 물은 다른 16족 원소의 수소 화합물보다 분자량은 작지만 뭐가 작용을 해서 예, 수소 결합력이 작용을 해서 끓는 점이 높고 다음에 뭐는 극성 물질, 무극성 물질, 수소 결합 물질에 모두 작용하는 분자 간 힘은 바로 분산력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세 가지 분자 간 힘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자, 간은 분산력이고, 나는 이거는 수소 결합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얘는 쌍극자간, 극성 분자간 인력이죠. 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물에서 끓는 점이 황화수소보다 높다. 이거는 뭐예요? 수소 결합이죠. 나. 그다음에 pH3에 끓는 점이 산소보다 높다. 이거는 극성 분자간 인력에 해당이 되니까 쌍극자간 인력 다. 그다음에 염소에 끓는 점이 플로린보다 높다. 이거는 분산력이니까 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물 분자에 작용하는 분자 간 힘을 모두 쓰세요. 자, 세 가지죠. 일단은 수소 결합력. 그 다음에는 극성 분자 간 인력. 이게 쌍극자 간 인력이죠. 자, 그 다음에는 분산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작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5번. 다음 물질 중 1기압에서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을 고르세요. 자, 그러면은 얘는 분자량이 얼마냐? 24에다가 6이니까 30. 그 다음에는 황화수소는 32에다가 2 더해주니까 34. 그 다음에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12 더하기 4 더하기 16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2인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예, 바로 누구에 해당이 돼요? 메탄올에 해당이 되겠죠. 왜? 메탄올은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는 알코올류라서 선생님이 이 하이드록시기를 갖고 있는 알코올류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 예, 수소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가장 높게 작용을 하게 돼요. 순서대로 본다라고 하면 요거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극성 분자, 이거는 무극성 분자. 예,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이제 2단원에 나오는 증기압력하고 끓는 점 봅시다. 자, 증기압력 또는 이제 증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증기압력은 여러분들 증발하고 응축이 동적 평형 상태에서 예, 이른 상태에서 증기가 나타나는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화학에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물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증발이 점점 빨라지고 그 다음에는 증발되는 속도는 일정하고 여기서 계속 증발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수증기로 가득 차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위는 낮아져요. 원래보다는 낮아지고 여기가 가득 수증기로 가득 찬 상태가 될 거예요. 여기가 물이고 액체 상태라고 치면은 여기는 수증기가 있고 물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이 돼버리면은 뭐하고 뭐가 같아지는 상태가 돼요?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이렇게 같아지는 동적 평형 상태에서 측정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만의 압력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증기 압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니까 동적 평형 상태에서 증기 압력 측정을 하는 건 지금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물을 넣어놓으면 여기서 물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증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증발이 일어나면은 원래는 기체가 전혀 없는 진공이었는데 계속해서 기체 양이 늘어나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몰수가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압력이 점점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은 기둥의 높이가 외부 대기 여기도 진공이니까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다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딱 특정 높이의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부에서 물이라고 하면 수증기가 나타내고 있는 압력이 바로 이 수은 기둥의 높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증발 속도는 온도에 의존하는 값이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느려지고 응축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온도만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고 여기 내부를 채우고 있는 수증기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부터 응축 속도가 빨라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딱 같아지는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평형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따라서 요때 딱 포화 상태, 증기로 포화된 상태에서 측정한 압력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증기 압력이다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온도가 더 높아지면 증발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날 테니까 물의 양은 좀 더 줄고 여기를 채우고 있는 수증기 양은 늘어나니까 증기 압력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 따라서 증기 압력의 크기는 액체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온도는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 속도 자체가 온도에 의해서 결정돼서 나타나게 되는 값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 간의 힘이 작으면 작은 액체일수록, 즉 분자 간 힘이 작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끓는 점이 낮은 액체겠죠. 결국에는. 네, 분자 간 힘이 작은 액체일수록 같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이 더 커요. 왜? 증발이 더 잘 일어납니다. 끓는 점이 낮으면 분자 간 인력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잘 기체가 돼서 밖으로 나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 간 힘이 작은 액체일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게 되니까 증기 압력이 크고, 그 다음에는 액체가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기 압력은 큽니다. 액체 온도가 높아지면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결국에는 이 기화가 되는 현상 자체도 무슨 반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니까 열에너지 공급이 되면은 당연히 흡열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증기 압력이 커지게 돼요. 기체 몰수가 증가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증기 압력하고 끓는 점 사이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기체 상태에, 아니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라고 하는 현상은 증발이 있고 끓음이 있어요. 증발이라고 하는 거는 끓는 점 미만에서 일어나는 기화를 끓음이라고 하고, 증발이라고 하고, 증발은 끓는 점 이하에서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상태 변화고, 끓음은 딱 끓는 점에서 액체 내부에서까지 기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거는 끓음이다 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끓음은 액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증기 압력이 점점 커지다가, 자, 요게 중요해요. 자, 외부의 압력과 같아져서 보통은 우리가 대기압 상태에서 측정을 하니까 대기압 1기압과 뭐가 증기 압력이 같아져서 액체 표면뿐 아니라
내부에서까지 기화가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바로 끓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은 액체의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 보통은 대기압이 같아질 때의 온도를 바로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준 끓는 점을 1기압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760mm Hg일 때의 끓는 점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증기 압력이 대기압인 760하고 보통 같아졌을 때의 끓는 점을 우리는 기준 끓는 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중학교 때 배우긴 했어요. 끓는 점, 그러니까 대기압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래서 대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낮아지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압이 낮아지니까 끓는 점이 낮아져서 물이 100도씨 미만에서 끓어서 밥이 뭐 설익고, 그 다음에는 압력밥솥에다 밥을 하면은 끓는 점이 100도보다 높아져서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더 밥이 빠르게 잘 된다, 또는 더 잘 익는다 라고 하는 개념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걸 수치값으로 보는 거야.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는 외부 압력이 크면 클수록 결국에는 외부 압력하고 증기 압력이 같아질 때가 끓는 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은 증기 압력도 같이 높아져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끓는 점에 도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크면 클수록 액체의 끓는 점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져요. 즉 외부의 대기압까지 끓는 증기 압력을 높여야 되는 거니까, 증기 압력은 온도가 높을수록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기 압력 곡선은 보통 우리가 기화 곡선이라고 해요. 증기 압력 곡선은 보통은 기화 곡선에 해당이 돼요. 온도에 따른 액체의 증기 압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이 증기 압력 곡선 위에 지나고 있는 요 점은 다 동적 평형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기압 상태에서 물의 대기압이 얼마? 760이니까 증기 압력이 760, 대기압하고 같아지는 온도가 우리가 통상 100도씨라고 하고, 이게 끓는 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외부에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높은 증기 압력에 해당하는 온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끓는 점이 높아져 버리게 되고,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따라서 더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온도 자체가 낮아져 버리니까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곡선이 지나는 점은 다 무슨 상태? 동적 평형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물 수증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증기 압력하고 끓는 점은, 증기 압력이 큰 액체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해서 끓는 점이 낮은 액체라고 했죠. 증발이 잘 되니까 낮은 온도에서도 어떻게 돼요? 대기압하고 같은 증기 압력을 가질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간 힘이 작은 액체일수록,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은 액체일수록, 당연히 뭐기다 끓는 점이 낮다. 분자간 힘이 작을수록 분자간 인력이 작으니까 증발하기가 쉬워서 증기 압력도 크고 끓는 점이 낮다. 그러니까 증기 압력 자체는 뭐에 반비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자간 인력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분자간 인력이 작은 액체 분자일수록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더 낮다. 그래서 그래프 뒤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즉 대기압 1기압 기준으로 했었을 때 760의 압력을, 증기압을 나타내는 온도가 보면은 디메틸 에테르 같은 경우는 34.5, 에탄올 78.2, 물은 100, 아세트산은 더 높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끓는 점이 높다, 분자간 인력이 크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끓는 점이 낮다, 분자간 인력이 낮다, 증기압력이 어떻게 된다? 같은 온도에서 더 낮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그림인 상평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저기서 상이라고 하는 거는 페이스,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물질의 안정한 상태를 가지는
온도와 압력 조건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림이 바로 상평형 그림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상평형 그림 안에서는 뭐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의 상태가 다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고체와 액체와 기체 세 가지 상태가 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삼중점이라고 해서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존재할 수 있는 요런 상태도 존재를 합니다. 온도, 압력 조건도. 자, 그러면 물에서 크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기화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와 기체가 서로 만나는 요 사이에 있는 게 기화곡선, 우리는 흔히 이제 여기를 증기압력곡선 이렇게 나타내죠. 지금 증기압력곡선을 보게 되면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온도 압력이 서로 무슨 관계돼요? 비례되죠. 그러니까 압력이 커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끓는 점도 같이 커져요. 이산화탄소건 물이건.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 사이에 있는 요 선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융해곡선이라고 합니다. 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특이하게 여러분들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융해곡선 보면은 압력이 커지면 녹는 점도 어떻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커져버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압력이 커지면 녹는 점이 어떻게 돼버려요? 낮아져 버려요. 음의 기울기를 가지기 때문에 물은 특징적으로 저렇게 물만 저래요. 물만. 외부 압력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녹는 점이 낮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승화곡선은 바로 고체하고 기체가 서로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요 곡선이 바로 승화곡선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어떤 특정 온도와 압력을 알게 되면은 얘가 무슨 상태로 존재를 할 건가를 그래프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우리 보통 1기압 상온이 20도씨 상태로 보면은 1기압 20도씨 상태로 보면은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1기압 20도씨 상태, 여기쯤 되겠지? 그럼 뭘로 존재해요? 기체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우리 1기압 조건에서 승화성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승화성을 갖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여기 3중점의 압력이 5.1기압이야. 그러니까 고체에서 융해가 일어나려면은 최소 이 3중점의 압력보다는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바로 고체에서 액체로 가지, 그보다 더 낮은 압력에서는 이렇게 온도가 높아져 봤자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바로 승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물도 보면은 승화가 일어나려면 3중점의 압력이 0.06기압으로 대단히 낮아요. 그러니까 거의 진공 상태에서만 이런 식으로 승화가 잘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압력이 1기압처럼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바로 융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융해 곡선이 물은 음의 기울기를 가진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양의 기울기를 가진다. 그러니까 음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압력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녹는 점은 낮아지게 된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녹는 점은 압력이 커질수록 높아지고, 승화곡선은 둘 다 압력이 커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둘의 3중점의 압력이, 즉 세 가지 물질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상태가 3중점에 해당이 되는데, 3중점의 압력이 이산화탄소가 워낙 높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상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압 1기압 상태에서 융해를 가지지 못하고 승화가 되는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상태 변화 그래프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잘 나오니까 잘 눈에 익혀두고 뒤에 비법 특강 보고 문제 풀면서 한번 이 상표경도 그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자, 비법 특강에서 물의 상평형 그림 그래프 해석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뭐 어렵지는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를 높인다. 그러면 보통 1기압 상태 같이 압력이 아주 일정한 상태, 현재 A에서 온도를 높이기 시작을 하면 고체에서 녹아서 액체되고, 액체에서 더 녹아버리면 뭘로 변해요? 기체로 변할 거예요. 그 다음에 3중점보다 더 낮은 압력에서, 만약에 여기를 B라고 칩시다. B에서 온도를 높이면 고체에서
액체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물질이 승화 현상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거는 삼중점보다 낮은 압력에서 온도를 높여줬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또는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삼중점의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 C 상태에서 압력을 증가를 시켜보면은 바로 기체에서 뭐로 가는? 고체로 가는 승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삼중점보다 더 낮은 온도, 더 높은 온도에서 만약에 압력을 증가를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기체에서 뭐로 가는? 액체로 가는 액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삼중점에 낮은 온도냐, 높은 온도냐, 또는 낮은 압력이냐, 높은 압력이냐에 따라서 온도, 압력 조건을 변화시킬 때 어떤 상태 변화로 갈 건가는 기준만 잡아놓고 이렇게 수평, 연직으로 이동시켜 가면서 어떤 조건인지를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보통 저런 문제들이 화학 2 시절에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Q1을 보면은 다음 조건에서 물의 안정한 상태를 쓰세요. 0도씨 1.5기압. 그러면은 0도씨 1.5기압이면은 1기압이고, 0도씨에서 쭉 올라가면은 1기압, 1.5기압은 더 올라가겠죠. 그럼 무슨 상태예요? 액체죠. 그 다음에 0도씨 0.6기압. 그럼 0도씨에서 1기압 미만이니까 0.6기압이면은 바로 고체 상태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0도씨 1기압. 60도씩 여기고 1기압이니까 쭉 이 정도 올라가면 되겠지? 다 무슨 상태고? 액체 상태고, 그 다음에 100도씩 2기압. 100도씨에서 쭉 올라가서 1기압이에요. 여기서보다 더 높으면 바로 무슨 상태로 가겠어요? 액체 상태로 이렇게 상태가 안정하게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액체, 고체, 액체가 될 거고, 그 다음 Q2번 보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 지금 가에서 압력은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낮추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여기가 고체고,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기체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응고가 일어나게 될 거고, 나에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압력을 쭉 낮추면 이렇게 고체에서 기체로 가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승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그 다음에 다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압력을 쭉 높이면 바로 기체에서 액체로 일어나게 되는 액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평형도에서는 저런 식으로 어떤 값이 고정이고 어떤 값이 변하는가, 요거를 보고서 여러분들 상태 변화 또는 안정한 상태를 판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자, 보면은 액체의 증기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OXX5예요. OOXX5. 자, 3번 보면은 같은 온도에서 분자 간의 힘이 큰 액체일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니까 증기 압력이 큰 게 아니라 작다. 분자 간 힘이 큰 액체일수록 증기 압력이 작죠. 증발이 잘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4번. 같은 온도에서 액체의 종류가 같다면 액체의 양하고 증기 압력하고는 관계없어요. 네, 액체의 양과 증기 압력은 상관이 없어요. 무관합니다. 많으니까 더 많이 증발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결국에 이거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림은 액체 A부터 C의 증기 압력 곡선을 나타냈는데, 자, 선생님이 끓는 점이랑 분자 간 인력이랑은 서로 어떻게 된다? 반비례 관계다. 자, 따라서 분자 간 힘의 크기는 끓는 점이 결국에는 A 같은 경우에는 요 온도, B는 요 온도, C는 이 온도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C, B
A가 바로 분자간 인력에 해당이 될 거고, 기준 끓는 점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꺾고 분자간 힘이 큰 게 결국에는 끓는 점. 대기압하고 같아지는 증기압력을 나타내는 온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C, 다음에는 B, A 순으로 끓는 점이 결정이 되겠지요. 그죠? 자, 다음에 3번. 상평형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O, X, X예요. 삼중점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중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의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고, 삼중점의 압력이 1기압보다 더 낮은 물질은 1기압에서 승화를 하는 게 아니죠. 1기압보다 더 낮아버리게 되면은, 삼중점의 압력이 1기압보다 더 낮은 물질은 1기압에서 승화를 안 합니다. 그죠? 보통 1기압보다 높아야 삼중점의 압력이 바로 승화성을 가지게 되겠죠. 낮은 압력에서 고체, 액체로 변하기 위해서는 압력이 높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다음에 4번. 다음은 물의 상평형 그림이래요. 외부 압력이 커지면 물의 어는 점이 요 온도잖아요. 어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음의 기울기를 나타내니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되겠고, 1.5기압에서 끓는 점은 여기가 1기압이니까 1.5기압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끓는 점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높아질 거예요. 0.004기압이면 삼중점보다 미만 압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지점이죠. 따라서 얼음의 온도를 높이면 여기가 고체, 액체, 기체니까 얼음의 온도를 높이면은 어떻게 돼요? 승화 현상이 일어나겠죠. 용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압력을 낮춰버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